아, 어떻게 지냈어? 아, 나 너무 잘 지냈는데. 잘 지냈어? 이 화장실 간다는 내가 왜 이렇게 안 오냐? 여태까지 안 오나? 얘들아 안녕. 희선아. 너, 어머, 너 왜 목에다가 이렇게. 쟤 멋부린 거 봐, 좀. 아니 내가 이게 오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아니, 내 주변에도 보니까 아침, 저녁 지금 쌀쌀하잖아. 그치. 이러니까 감기 환자들 많더라. 정말 많아. 많더라. 그지? 감기 조심해야 돼. 진짜 요새 감기 걸리면 안 돼. 아니, 일교차 심하니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양손의 알약이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이거는 빨강. 이거 보라색, 이건 보라. 빨간색. 아주 빨갛진 않아. 오른쪽은 적보라, 벽, 적보라. 약간, 빨간 저 빨간색. 색깔이고 이쪽은 보라? 약간 아니야, 아니야. 붉은기가 도는 벽돌. 너희는 보라색, 난 이쪽은 회색. 이쪽은 그레이, 맞아. 이게 왜 저걸 우리한테 뭘 알아서 뭘 원하시는 뭐하게. 거예요? 선생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엄청 재밌는 주제를 테스트로 내봤는데 저기. 보셨어요? 네. 테스트의 주제는 네. 요즘 내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테스트였어요. 이게요? 네. 스트레스랑 이 알약 보이는 색깔이랑이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 왼쪽에 두 개의 알약이 있어요. 네. 근데 두 알약 모두 다 회색으로 보이신 분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20% 이하로 낮은 것. 그리고 한쪽은 회색으로 보이고 다른 한쪽은 다른 색으로 좀 보이셨다면 스트레스 지수가 한 40% 정도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나 같고요. 40%네. 혹시 네.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으로 지금 보이고 계시면 지금 보라색하고 붉은색이라고 두 사람이 그랬어요. 너도 그랬지? 네,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고 이거는 약간 붉은, 네. 그 정도면 스트레스 지수가 70% 이상, 70% 이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크게 같습니다. 안 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받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네.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요? 혹시 알고 스트레스가요? 계셨어요? 아니요. 일상 속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떨어진 면역력을 틈타 우리 몸을 지배하는 다양한 질환들. 대표적인 면역력 질환 감기를 비롯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 혈액 속 당의 불균형이 오는 질환 당뇨, 장 내벽에 문제가 생긴 장누수 증후군까지 생길 수 있다는데 우리 인체 면역 세포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장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이 무너진다. 무너진 장 건강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들. 피부지압, 두통, 치매, 만성 피로. 일상생활까지 망가뜨리는 잦은 복통과 심지어는 탈모까지 생길 수 있다는데 떨어진 면역력으로부터 장 건강을 지키는 비법을 공개한다. 아니 요새 현대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않나요? 네,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몸이 이 스트레스를 관여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죠? 이 호르몬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스트레스를 좀 더 완화해주고 염증도 좀 줄여주고 여러 가지 혈당 조절도 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네.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에도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없고 혈당 장애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우울증, 일단 우울증 있다. 당뇨, 당뇨도요? 두통. 두통이 아시겠죠? 있을 수 있어. 두통은. 그리고 뭐 피부 질환이나 허리 통증, 감기. 감기. 네, 그리고 암, 그리고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머머머 이게. 근데 선생님
저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소화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직결돼, 그리고, 직결돼. 예. 맞아. 이것도 이 장하고 위하고 이런 것들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세요. 우리 인체의 면역세포들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장이 운동을 좀 덜하고 장의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세포의 형성 자체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역으로 또 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와, 대단하네. 그래서 장 건강까지 안 좋아진 휴학생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와, 이거 어디야? 사진관? 아, 배야. 아, 배야. 아이고. 아우, 배야. 아유, 배야. 아유, 배야. 저렇게 스케치 중나 거기 내가 뒤틀어졌을 때. 아이고, 배야. 어떡하면 좋아.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오늘의 휴학생. 아, 배야. 왜 또 이래? 또? 아니, 가는구나.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 뭐. 또 나가. 야, 아유, 이거 어떡해. 뭐 잘못 드셨네. 뭐 잘못 드셨어. 아, 죽겠다. 탈이 난 거야. 아, 이 이제- 진짜 화장실을 한 3-4번 갔다 오면 진짜 기력 다 떨어져. 책을? 아니, 책을 가서 읽으면서 이제 앉으고 아, 이제 아예 왔다 갔다 하시기 싫으시니까.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5세고요. 장누수를 앓고 있는 김선미입니다. 누수증? 누수증이 뭐야?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마르셨거든요. 마르셨는데 아버지께서 고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같이 먹다 보니까 저도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어느 때부터인가는 속이 더부룩하고 이렇게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더라고요. 오후에 장이 좀 이렇게 묵직하다 싶으면은 영락 없이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장에 있는 변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나와요. 저는 그냥 그러다가 괜찮겠지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그게 장누수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머. 소화불량에 장누수까지. 화장실에 들락날락하고 이제 또 오래 있고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괴롭죠. 그럴 때는요. 여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평범했던 선미 씨의 일상은 점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화장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셨대.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와. 네. 의사 선생님께서는 장누수 증상에 대한 해법이 없으시고 그리고 장누수는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냥 약만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방법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니까. 기운도 없겠다. 화장실 하고 왔다 그랬어.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린 선미 씨. 때 아닌 벨소리에 몸을 일으키는데요. 저희 가게가 사진관이 잘 안 돼서요. 그래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뭐 휴지랑 휴지. 저건 아주 그냥. 휴지를 몇 개를 챙겨 가시는 거야? 휴지를 3개?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것도 많고 해서요. 배탈이 나면 안 되니까 챙겨서 가고 있어요. 물휴지. 물티슈까지. 아우. 이건 뭘 드시는 거야? 장약. 먹는 거 아니야? 설사를 먹게 하는 지사제인데요. 이게 없으면은 제가 밖에 못 나가요. 아, 지사제까지 드셔야지만 화장실 때문에 이제 걱정이 왜냐면 되시니까. 일 나가서 수시로 저러면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그 지사제도 진짜 안 좋다는데. 출근길에 오른 선미 씨. 어쩐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인데요. 심리적으로 이제 화장실 갈까봐 초조해야 하는 거 아닐까? 불안감 있는 거야, 불안함. 아니 늦진 않았는데요. 장누수를 앓고부터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피어날 정도로 막 긁게 되고 막 가렵더라고요. 가려움증이 오는구나.
저러다 우울증까지 오시는 거 아니야? 장 속에 나쁜 균, 유해균이 많으면 여러 가지 면역 체계를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쓸데없는 면역들이 과반응하면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유 모를 피부 질환들도 결국은 장 건강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다고 보셔야 돼요. 오매불만 기다리던 버스가 멀리서 보이고 벌떡 일어나는 선미 씨. 그런데 버스를 그냥 보내버립니다. 안타. 왜? 불안해가지고. 신호가 온 거야. 배가 아프신 거예요? 신호가 온 거야. 어머머머머. 어머, 어떡해. 아, 신호 왔어. 이런. 그렇게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오늘 집에 일이 생겨서 갑자기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 못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또 약을 복용하는 선미 씨. 어떡하냐. 선미 씨가 할 수 있는 건 지사제를 먹는 것뿐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늘어납니다. 다시 오신 거야. 아유. 어디 나가는 거 엄두를 못 내겠다. 어떡하니. 배고파. 이놈의 배는 이렇게 속삭이더니 또 배고프다고 또 난리야. 이제 배고파서 꼬르르. 아, 그런 거야? 다 쏟았으니 배가 고프지. 먹기만 하면은 다 쏟아내니까요. 요리를 해가지고 먹기도 싫고. 즉석밥에. 빨리 허기를 달래기 위해 즉석밥을 준비하고 빠르게 식탁을 차린 선미 씨. 먹는 족족 쏟아내니 그녀가 먹을 수 있는 건 밥과 김치뿐입니다. 아니, 밥하고 저것만 먹어. 어머. 열무비. 에? 물에 나는 말아 열무 먹는 거야? 비빔밥인 줄 알았더니 물에 말아서. 어머. 그나마 차린 밥도 물에 말아서 마시듯 먹어버리는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을까 더욱 걱정되는 선미 씨. 그리고 저렇게 빨리 먹으니 저거 먹는 되겠어. 즐거움은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빨리 먹고 빨리 쉬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많죠. 배불러. 너무 빨리 먹잖아요. 네. 좀 세상에. 네. 아니, 물에다 마르니까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사실 빨리 먹는 게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는 최악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는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학사당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씹지 않고 넘어간 음식들은 위에서 필요한 효소로 잘 분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되면- 덩어리가 커서.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노폐물들이 그대로 적체되면서 담적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이게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위 안에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 안에서 그냥 썩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입냄새도 나고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위염도 생기고 심지어 위궤양에 위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빠르게 식사를 마친 선미 씨. 갑자기 뭔가 꺼내는데 왜 땡해? 빵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아는데요. 배는 부른데 빵이 자꾸 땡기고 자꾸 먹게 되고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빵을 좋아하는구나. 안 돼. 아우, 세상에. 왜 배가 아프지? 배. 역시나 또 신호가 왔습니다. 저렇게 먹으니 배가 안 아플 수가 없지 뭐. 저 장에 하나도 좋은 게 아니잖아, 지금. 완전히. 본인이 만들고 있네, 내가 보니까는. 빵을 만들 때 우리가 뭘로 만들죠? 설탕, 뭐 밀가루. 설탕 들어가지, 밀가루, 베이킹 들어가지. 파우더. 특히 시중에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파는 빵들은 글루텐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밀가루에 들어있어요. 있는. 맞아요. 사실은 장에서는 알레르기나 염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안 좋아. 휴학생님이 지금 드시는 걸 보면은 이 밀가루 속에 글루텐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걸로 선택이 돼 있죠. 이러다 네. 보니까 단단해야 되는 장벽이 이제 느슨해지면서 여러 가지 만성 염증까지 일으켜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우, 기운 없어. 그게 녹초가 되지.
아우 힘들어. 진짜 힘내. 아, 힘들어. 아우 전화 들 힘도 없는데. 요즘에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의욕이 없더라고요. 만사가 다 귀찮지 진짜. 그럼. 계속해서 전화벨은 울리고 힘겹게 전화를 들어 그냥 끊어버리는 선미 씨. 아, 누가 자꾸 전화해. 아, 짜증나게. 장누수 겪고 나서는 짜증도 많아지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 머리야. 그러니까 저게 스트레스예. 그지? 아, 두통까지 오는구나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약을 너무 많이 드신다. 약을 나 너무 미쳐. 많이 먹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소염제를 먹는 선미 씨. 이제는 그마저 일상이 되었습니다. 휴학생이 보면은 잦은 두통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염제를 지속적으로 먹고 있거든요. 네. 사실 장누수 증후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를 많이 먹었을 때 더 악화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장에는 좋은 균하고 나쁜 균의 비율이 잘 맞춰져서 네. 살아야 하는데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유익균들은 다 죽어버리고 나쁜 균들만 더 늘어나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런 장 질환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장도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치. 당연하지. 빨리 장누수가 나서 옛날에 그 활기차고 했던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잠깐만요. 또 달려가는 거야, 화장실? 아휴, 진짜. 촬영하시다가도 야 이게 안 되는 거지. 조절이 안 되는 거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고통. 그녀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제가 과민성 대장 증상인가 뭐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장누수 증후군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그게? 사실 장 내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이렇게 나쁜 균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장 벽에 세포들이 이렇게 탁 붙어 있어야만 하는데 나쁜 균이 많다 보니까 세포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쁜 물질들이 누수가 되어서 밑에 혈액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병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누수 하면은 물이 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장누수가 하면 변이 새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쉽도록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 호수가 우리 몸의 장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런 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왼쪽은 건강한 장이에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하지 않은 장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여긴 좋은 장, 여기는 여기는 나쁜 나쁜 장. 장.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좋은 장, 나쁜 장입니다. 좋은 장. 얘는 잘 나간다. 자, 중간중간에 보시면 나쁜 샌다. 장은 좋다 네. 샌다. 중간중간에 아이고.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딴 데로 새네? 네. 잘 흡수돼서 노폐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줄줄줄 새고 있어요. 저게 이게 장누수예요?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네, 좀 과하게 표현은 했지만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준비 많이 해오셨어요. 자, 스펀지를 한번 보시면 네. 이 건강한 장은 융털이 촘촘하게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있는 건강한 장이에요. 네. 근데 반면에 이 장누수 증후군은 이렇게 느슨하게 장벽이 생겨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장벽이 소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장벽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장은 융털 깊은 곳까지 쫀쫀하네. 아무리 흡수를 하려고 안 해도 보세요. 자 침투가 거의 안 겉에 되고 표면에만.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장누수 황자의 융털은 이렇게나 많이 이물질이 침투해 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면 소화기관에 이상도 생기면서 가스도 차고 소화불량도 있고 변비에 설사에 복통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장 건강 이렇게 되면 어떤 질환들이 올 수 있나요? 장이 망가지면 땡 부른다. 장이 망가지면 알겠습니다. 땡땡땡이 뭘까요? 119 부른다. 장이 망가지면 지금 아플 거 아니야. 질병이에요, 질병. 장이 망가지면 당뇨, 암, 감기 부른다. 아니야. 자, 장이 망가지면 장이 망가지면 노안, 치매, 비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니, 장이 망가지는데 왜 치매가 와요? 제일 무서운 치매인데. 사실 우리가 장을 제2의 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말은 즉슨 장 건강이 나빠지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 점막이 망가지게 되면은 뇌혈관으로도 안 좋은 물질들이 막 유입이 되면서 신경세포들을 다 파괴하고 뇌 안에 나쁜 단백질들을 만들게 되면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하죠. 장이 안 좋은데 왜 얼굴이 늙어 수분도 보이는지. 빠지고 뭐 이런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노안이 되는 이유가 이 장 건강이 나빠지면은 장 내에 유해균이 막 늘어나요. 나쁜 균이. 이러면 이 유해균 애들은 장 독소를 만들어요. 독소. 그러니까 이 장 독소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 혈관을 타면 전신으로 돌게 되겠죠. 다 돌죠. 그러니까 온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 네.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모공이나 피부들에 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늙어 보이는구나. 맞아요. 장이 안 좋으면 결국은 피부 노화를 일으키면서 결국 전신적으로 안 좋아 보이고 안색도 그러니까 안 얼굴 좋아 보이는 색도 거예요. 색깔도 안 좋아질 거 맞아요. 아니에요. 보통 안색 안 좋은 분들이 좀 늙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결국 장 건강이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무섭다. 아니 그리고 근데 그다음에 그 아까 비만 나왔잖아요. 비만. 그 비만은 선생님 모든 병에 또 만병의 근원이 또 근원이죠. 비만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장하고도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네.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아까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융털에 빈틈이 생긴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이 빈틈 때문에 좋은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를 못하고 나쁜 영양분들은 흡수가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은 좋은 게 자꾸 흡수가 안 되니까 더 좋은 것들을 흡수하려고 더 흡수를 잘하는 이런 살이 찌는 체형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뭐장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니까 맨날 이거 마사지 하고 뭐 이거 백날 소용없어. 이 장 관리부터 여기를 진짜 잘해야 그래야 되는 되겠네. 거네. 피부질환, 비만, 각종 염증 질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증상들이 장 건강 하나로 망가지고 있다. 특히 장 건강이 나빠지면 뇌 신경세포까지 망가뜨려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데 전신 건강을 망가뜨리는 장 건강의 위험. 특히 완치가 어려운 장누수 증후군은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데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는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선생님 아니겠어? 오늘 우리 여동생들의 장 건강을 지켜내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왔는데요. 네. 모두들 장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그냥 쏘쏘입니다. 딱히 어떨지 모르고. 보통은 대변하면 가장 좀 미천하고 볼품 없다. 뭐 그렇죠. 찌꺼기죠. 찌꺼기. 그런 경향이 많지만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뭐 리트머스 종이라고 또 볼 수 있죠. 그렇죠. 안 그래도 우리 예전에 그 체변 봉투 해가지고 대변을 가지고 많은 병들을 좀 알아내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맞죠. 하루에 몇 번의 변을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루에 몇 번요? 나는 일어나자마자 가시고 아침을 드시고 나서 좀 한 30분 있다가 한 번 더 먹고. 정말? 용려 학생은 그럼 하루에 2번 정도. 네, 그렇죠. 두 번이죠. 대박이다. 다른 분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저는 3번 정도. 쓰리 타임. 쓰리 타임. 아니 소변 말고 대변을 야, 소변 3번 보면 안 돼. 더 많이 봐야 돼.
아니 저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보는데요. 대변을 일반적으로 배변의 횟수는 1일 1회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죠. 또 만일에 식사량이 너무 적으신 분들, 뭐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신 분들은 뭐 5일에 한 번 이렇게 맞아. 보는 분도 있죠. 변을 잘 봤다라는 것은 편하게 봤다. 변자가 편할 편자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편한 게 대변, 작은 편함이 이 소변인데 변은 편하게만 볼 수만 있다면 건강한 변을 볼 수 있는데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사실 한 번에 2.5대를 배설하고 하루에 5대를 배설하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무려 3말 5대를 배설해서 웬일이니? 이제 들어왔던 수곡이 모두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대가 약 1.5kg 정도가 넘으니까 뭐 5대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야, 뭘 그것도. 스스로 약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횟수하고 양하고 상관없이 건강한 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변의 모양을 살펴보는 겁니다. 모양이요? 모양이요? 그 바나나 뭐 동글동글 여러 모양들이 있죠. 저 앞에 하나는. 첫 번째 바나나 모양처럼 적당한 굵기의 대변을 볼 때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 여기길 수 있죠. 바나나. 두 번째로는 변의 굵기가 갑자기 너무 얇아졌다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하든지 영양분이 너무 부족해졌다. 혹시나 직장이나 대장 쪽에 암이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변이 가늘어질 수 있거든요. 반드시 검사를 또 해봐야 되죠.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변의 굵기가 가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굵어지거나 중간에 이제 좀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는 토끼통처럼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수분이 아주 좀 부족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분 섭취를 더욱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고요. 네. 쭉 퍼진 듯한 이제 묽은 변을 볼 경우에는 우리가 세균성 장염이나 위장의 염증 또는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거나 장이 너무 약해졌을 때 이럴 때는 적당한 치료를 꼭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자기가 그 확인을 좀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네네. 장누수 증후군도 변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그런 장질환 그거 좀 다르기 때문에 변 상태만은 보고서 이 사람이 장 증후군이라고 확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한약적으로 장누수 증후군을 장벽이라는 표현을 써서 장의 표면이 빨래한 것처럼 축축하고 눅눅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장은 어때야 해도 약간은 건조해서 축축해 있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걸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장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몰랐어요. 진짜 처음 들었어. 근다고 해서 피부가 건조할 정도가 아니고요. 약간 촉촉한 느낌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되죠. 무섭다. 결론적으로 장누수 증후군은 변비나 설사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변만으로만 사실 알기는 어렵고요. 다양한 증상들하고 복합적으로 생겨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약에서는 요 혈자리를 누르면 알 수 있는 혈자리가 있어요. 혈자리를 알 수 있다고요? 네, 바로 상거허라는 자리인데 그 상거허하고 하거허라는 이 두 혈자리를 만져봄으로써 알 수 있어요. 어디? 상거허, 하거허가 어디 있는지 자기 손에 요만큼이 네. 삼촌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무릎 여기서부터 거기가 족삼리. 이 혈자리에서부터 삼촌을 다시 내려가요. 요 자리가 바로 상거허. 상거허. 여기서 또 삼촌이 내려가면 요 자리. 요게 상거허. 하거허. 요 상거 같은 경우는 대장을 좀 보는 자리고요. 대장. 예, 하거는 소장을 보는데요. 고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이 있겠고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꼭 눌러서 눌렀는데 특별히 아프다 그러면 안 좋다라고 보시죠. 아프다. 특별히 여기가 안 아프다. 좋은 데가 있어요. 여기는 안 아프다. 난 소장이 안 좋은가 보다. 그리고 꼭꼭 눌러보세요. 저는 아픈지 모르겠는데. 너무 약하게 눌러도 또 모를 수 한번 있어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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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프다. 다 아파. 그래서 또 하나는 아킬레스건을 너무 세게 뛰지 말고요. 요 살살살 두드리는 거예요.
뒤꿈치로 여기를 살살 두들기면 내가 특별히 안 좋은 데를 자극 줄 수 있어요. 네네네. 밀대 같은 경우로 살살, 병으로도 이렇게 아, 살살. 좋아, 좋아, 좋아. 이 두 혈자리는 진단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이라면 하루에 10초 정도 또 수시로 이렇게 만져준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여기 눌렀을 뿐인데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장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좀 넣어줘야겠다. 아, 좋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네. 바로 뭐야? 죽순? 맞습니다. 죽순이네. 어머. 일명 산속의 보물이라고 하는 죽순 볶음인데요. 죽순은 대장의 건강을 촉진하는 한약재로 본초 과목에 따르면 이게 해독작용 속으로 장 기능을 촉진시킨다고 해서 죽순 속에는 단백질, 그다음에 비타민이나 칼슘, 식이섬유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단백질이 많다고요? 네, 그 단백질 중에는 또 흡수가 잘 되는 프롤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장벽을 좀 이렇게 보수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의 치유에도 아주 좋은. 선생님, 얘네들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좀 먼저 많이 먹는데, 아, 우리 용재 친구가. 같이 한번 네. 먹어봅시다. 그럼 먹어봐도 될까요? 죽순. 야, 이 섬유질 봐. 아삭아삭. 꼬들꼬들 맛있어. 식감도 너무 좋아. 면역력도 높이고 또 장 건강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동생들 특별 수업 어땠습니까? 완전 좋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장 건강까지 되찾은 우리 우등생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좋아요. 음악이 신난데 벌써? 워킹 연습이 한창인 이곳. 오, 멋있다. 오, 자세가 어쩜 저렇게 좋아? 이 중에 오늘의 우등생이 있다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셋 다 우등생 같은데? 야, 누구실까? 바로 그때 힘찬 발걸음과 모든 시선을 압도하는 당당함. 저기 혹시 우등생이신가요? 아, 오늘의 안녕하세요. 우등생이시네. 저는 장누수로 고생하다 회복한 65세 이주숙입니다. 65세시라고? 제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설사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시작된 설사 증세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일상을 서서히 파고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멈추지를 않고 한 달 이상을 설사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장누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야. 이때부터 시작된 고통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통증이 배를 이렇게 도려내는, 도련해? 그 정도? 새로운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바로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또 가고 싶고. 어떻게. 아까 휴학생 봤을 때도 그지 막 그랬는데. 외출했을 때 소름 끼칠 정도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없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거나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 외출을 하려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돼. 야, 이건 뭐 어디 장거리 어디 뭐 여행을 못 하시겠네, 그럼. 고통이다, 고통이야. 쉴 새 없이 계속되는 복통. 그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엄마니까요. 애들 먹던 거 남기면 먹고 냉장고에서 이거를 아까우니까 그냥 또 해먹고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데. 끝날 것 같지 않던 장누수 증후군. 하지만 주숙 씨의 부단한 노력 끝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상태는 건강해요. 뭐 화장실 걱정 안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기쁘게 살고 있어요. 장누수를 극복한 우등생의 비법은 뭘까요? 제가 몸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인이 저기 모델학원 가서 걸으면 건강해진다. 혼자 그냥 걸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고 음악 틀어놓고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세도 바르게 되고 장 건강에도 좋고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쁘다 얘. 맨 처음에 왔을 때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 얼굴도 그렇고 창백하고 몸 틀어졌지. 맨날 배가 아파가지고 뭐 연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연습 중에도 화장실로 달려가야만 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우 참 예쁘다. 요즘은 무대 올라가면 아주 힘들어요.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배를 두드리면 장이 활발해져서 숙변 제거가 되고 가스 배출이 되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장에 좋은 운동이야. 너희도 한번 해볼래? 아, 그래? 손을 이렇게 하고 여기 대장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장이 면역력이 생겨서 좋아지는 거야. 우리 장이 건강해질 거야. 워킹 연습과 함께 장 건강까지 챙기는 주숙 씨의 운동 비법. 다 같이 하니 즐거움도 2배, 장 건강도 2배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등생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녀의 일상 속엔 또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뭔가를 준비하는 주숙 씨. 차 마시려나?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그녀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야? 양재기를 끝내시는데? 저 티백인데?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차를 저렇게 드시는 거야? 양재기에다 그건 아니겠지? 허브 찜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등생의 허브 찜질팩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허브 티백을 잘 우려낸 후 수건에 적신 뒤 힘껏 짜주면 완성. 정말 쉽죠? 허브향 솔솔 나는 찜질팩이 준비되면 온기가 가시기 전에 배에 올려주고 찜질을 해주는데요. 우등생의 찜질팩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찜질팩을 배에다 대면 몸이 따뜻해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냥 느껴요. 올라가면서 몸이 따뜻해져요. 대장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아랫배나 이전 장 쪽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네, 차가워지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손바닥 문질이시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앞뒤로 통통 몸을 두들기는 우등생. 여동생들도 어깨춤이 절로 나는데요. 이것도 장 건강 비법일까요? 주숙 씨,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하는 운동은요, 장 건강 체조예요. 배꼽 밑에 3cm를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잖아. 뻥뻥뻥뻥. 텅텅텅텅텅텅텅. 통통 소리 나게. 오장육부가 손에 다 있대요. 그래서 손을 비비면서 손이 뜨거워지면 이 따뜻한 손뼉으로 장을 두드리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져요. 여기 한도를 치면 장하고 서로 자극이 돼서 장 건강에 좋아요. 따라하고 있어. 웃겨 죽겠어. 아이, 좋다니까. 따라해야지. 쿵쿵쿵쿵. 손바닥 치는 동작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혈액순환이 되면 장으로 혈액이 막 가니까 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박수 치면 왜 우리 손에서 막 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연락줘.
이 열을 배에다 마사지를 하면 따뜻해지니까 면역력도 도움이 되고 또 연동 운동도 도움을 해주니까 연동 운동하면 이제 우리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소화 안 되는 것도 개선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온 집안에 청아한 종소리가 울리고 눈을 감고 명상에 빠진 우등생. 요강은 아닌데. 허허.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싱잉볼 테라피 하는 중이에요. 아, 저게 싱잉볼이구나.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나빠지니까 스트레스 날리려고 명상하는 중이에요. 저 소리 너무 좋잖아. 소리가 너무 좋죠. 이 소리를 들으면 긴장이 완화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고 있어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이 망가지면 전신적으로 다 안 좋아지잖아요. 네. 역으로 면역이 안 좋아지면 장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싱잉복 테라피 이런 것들은 공명 소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맞아요. 진동이나 파동들이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균형들을 딱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참 좋다, 저거. 이때 우리가 복식 호흡까지 같이 해주면 정신적으로 훨씬 안정이 되고 또 복근도 탄탄하게 강화가 되거든요. 앞치마를 두르신 거 보니까 이제. 뭘 만드시는구나. 그러네. 장누수는 생활 습관이라서 따라서 하려고 붙여놨어요. 5R 뭐야? 장 건강을 지키는 5R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5가지 R에 맞춰서 내 식단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R은 리무브, 제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나쁜 유해균들을 제거하는 식단을 하는 거예요. 밀가루나 빵이나 이런 장이 나빠지는 음식들은 먹지 않는다. 두 번째가 리플레이스, 보충하는 거예요. 장에도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거든요. 꼭 리플레이스, 보충시켜준다. 이제 세 번째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한데 리이노큘레이션, 좋은 균을 이렇게 접종하는 거예요. 없어진 우리 몸의 유산균을 재주입을 막 해주는 거예요. 장벽을 보수하는 거예요. 리페어하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도 또 있어요. 마지막이 이제 리밸런스, 스트레스를 앞으로 받지 않도록 하고 식습관도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이 리밸런스. 그래서 이 장 건강에 이 5R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R에 맞춘 식습관으로 장 건강도 지킨 주숙 씨.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지 기대되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재료들로 만들어질 음식은 뭘까요? 뚝배기에 새송이 국수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면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면을 못 먹으니까 새송이 버섯으로 국수 식감을 내려고. 새송이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장에 좋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주 먹고 있어요. 새송이 버섯 국수. 버섯을 길쭉하게 썰어주고 각종 재료들도 길게 썰어줍니다. 이어서 뚝배기에 된장을 넣고 각종 재료들을 넣어주는데요. 푹 끓이고 나면 건강 밥상 완성입니다. 몸에는 참 좋겠다. 정성껏 준비했으니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쫄깃한 새송이 국수입니다. 버섯 쫄깃쫄깃하니까 새송이. 아니 그런데 우등생, 식사 중에 뭘 계속 마시는데? 이것도 5R 식사법 중 하나인가요? 레몬즙은 소화를 잘 되게 돕고 먹는 중간에 한 모금씩 마시면 소화가 더 잘 된대요. 이어서 심상치 않은 가루를 꺼내든 주숙 씨. 듬뿍 퍼서 낫또 위에 솔솔 뿌려주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제가 뿌린 거는 장밀착 유산균인데요. 장내 세균 불균형을 막아주고 장내 점막을 회복시켜준대요. 낫또에 섞어서 자주 먹고 있어요. 장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등생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아팠지만 지금 건강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건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화이팅! 5R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 장 누수 현상을 알아봤기 때문에 더 정말 탄탄하게 준비하고 실천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우등생이 지킨 5R은 쉽지 않은 건데 저 식습관을 지키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샐러드 같은 것들이 왜 장에 좋다고 생각해서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장 건강에 안 좋은 채소가 있어요. 채소 중에서도 장 건강에 안 좋은 게 있어요? 오이 같은 이제 열매 씨앗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그 씨앗 안에 렉틴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독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소가 있는 씨앗을 과다하게 먹게 되면은 혈액순환도 방해하고 장세포도 손상시키고 여러 가지 미세염증도 만들면서 장 건강에 오히려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이는 내가 껍데기도 싹 벗기고요. 반쪽으로 해서 씨앗도 싹 뺏긴 다음에 그러고 먹는데. 그래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과 식초를 조금 요리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렉틴이라고 하는 나쁜 독소의 활성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좋고 오이의 아삭한 맛도 먹을 수 있고. 아니 근데 아까 우등생이 그 낫또 위에 뿌려 먹던 하얀 이게 무슨 유산균이라고 했는데 뭐 장밀착? 그건 일반 유산균하고 다른 다른 거예요? 뭐예요 그게? 유산균이 효과적으로 장에서 활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장에 탁 가서 생존하고 있어야 되고 이 생존된 유산균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장 밀착 유산균은 프롤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실크 피브로인이라고 하는 걸로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유산균들보다 생존율이 무려 57%가 높고요. 또 장에 탁 달라붙는 밀착력 역시도 63.6%나 높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서 장벽에 탁 밀착되어 붙는다고 해서 장밀착 유산균이다. 근데 선생님 좀 그 이름이 어렵긴 한데 프롤린이라는 성분이 아까 특별활동 시간에 그 죽순에 많이 있다고 아까 들었거든요. 프롤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식물들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뿜어내는 단백질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균에 프롤린을 탁 투입하면 보호막이 형성되면서 죽지 않고 장에 오래 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유산균의 수가 더 증가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그냥 계속 살아있네. 각설이지. 죽지도 않고 살아있네. 실크 피브로인 성분은 뭘 어떤 걸 이렇게 밀착시키는 데 도움을 주나요? 누에고치가 번데기가 될 때 누에실 안에 이제 자기를 보호하려는 성분이 실크 피브로인인데요. 누에실 내부에는 75%가 실크 피브로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실크 피브로인에는 풍부한 단백질과 18가지나 되는 아미노산이 골고루 존재하고 있고요. 장 점막 표면과 같은 소수성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 점막에서도 분해되지 않고 장에 쉽게 장착될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솜사탕을 일반 유산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 유산균이 우리 몸속에 딱 들어가면 장 속에 들어가서 그냥 와르르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장벽 안에 잘 유지되어야 되는 유산균들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거나 또는 그냥 체외로 배출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장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 밀착형 유산균은 장 속에 들어가도 이렇게 탁 장벽에 달라붙어 있어요. 신기하다. 무슨 자석이 붙은 것처럼. 장벽에 딱 달라붙는 이런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장벽의 부착과 응집을 반복하면서 우리 장의 환경을 엄청 좋게 개선해줘요. 과연 그러면 저 장 밀착형 그 유산균은 내 장에 들어와서
어떤 효능을 일으킬까요? 장누수 증후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첫 번째가 노안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장 밀착 유산균 속에 이 실크 피브로인은 우리 몸속의 피부 각질층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글리신, 알라닌, 그리고 세린 이 세 가지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콜라겐을 활성화시켜줘요. 오, 콜라겐 활성화. 콜라겐을 활성시키니까 노안이 없어지고 동안을 피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당연하죠. 예. 장에는 왜 면역세포가 한 70% 정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이 발생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쪽에는 유익균을 넣어주고요. 다른 한쪽에는 유해균을 함께 투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유익균을 투여한 쥐에게는 암 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들이 막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저는 장 검사했을 때 비만균이 그렇게 많다고 나왔었거든요. 다이어트에도 이 장 밀착 유산균이 도움이 될까요? 비만한 사람의 장에는 유해균, 일명 비만균이라고 하는 피르미쿠테스 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장 밀착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장에 이런 유해균의 수는 많이 줄어들게 되고 유익한 균의 수는 많이 늘리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좋아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다이어트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이 비만한 쥐의 한쪽은 일반 사료, 한쪽은 실크 피브로인이 혼합된 사료를 8주 동안 먹여봤거든요. 그랬더니 실크 피브로인 혼합 사료를 먹인 쥐의 체중이 19%나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19%면 20% 감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컬러가 조금 다르네. 새콤. 맛있어요. 섭취할 때 뭐 좀 주의사항 같은 거 없어요? 장 밀착 유산균은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제시한 하루 섭취량은 1억에서 100억 마리 정도거든요. 1억에서 100억 마리면은 셀 수는 없지만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상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은 반드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도 좋아지니까 우리가 꼭 식습관 주의해서 하시고 좋은 유산균도 좀 챙겨 드시고 명상도 좀 해서 건강한 신체를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웃어?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 남친이랑. 눈에서 뚝뚝뚝. 근데 너무 개운하고 말짱한 거야. 개운하면 이상하다고 나? 자주 뒤척이면 잠이 깬다. 그래 잠은 깨. 당뇨. 방책이 없잖아. 전신에 걸쳐서 모든 부작용이 다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혈관으로도 가네. 어떻게. 아우, 어떡해. 아우 무서워라. 이거 쉽지 않네. 장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장의 근육을 풀어주는 앞으로 갔다 뒤로 즐겁게 뛰시면서 장이 움직인다는 느낌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킥. 자, 위로 많이 뛰시죠. 땅땅땅, 킥과 킥. 채널 A